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30살 딸 은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딸이 제게 던진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2억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1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아무 소식 없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슴 아픈 1년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엄마, 나 결혼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우리 은지가 드디어 결혼을? 손이 떨려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정말이야? 결혼한다고? 응,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남자친구 데려올게.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30년을 혼자 키운 딸. 중학교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식당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던 그 딸이 드디어 제 품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됐다니 기쁨 반, 서운함 반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자 딸과 함께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지 씨랑은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은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고 남자도 성실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요, 9월쯤. 그래, 좋네. 준비할 게 많겠구나. 응, 엄마. 그래서 말인데, 은지가 준호를 힐끔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뭔데? 일단 결혼식은 강남 웨딩홀에서 할 거고,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전세 얻을 거야. 제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강남이라니. 은지야, 강남은 집값이 비싸잖아. 알아, 엄마.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지. 준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세 2억 정도 있으면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이랑 가구, 가전 구입하면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3억?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은 돈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억만 더 있으면 되는데. 준호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집에서 1억 내고 우리가 1억 모았어. 그럼 엄마 집에서 1억만 내주시면 되는 거야. 1억?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1억을. 은지야, 엄마가 어디서 1억을. 엄마, 이 집 팔면 되잖아. 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응,
여기 시세가 3억 정도 되잖아. 전세 끼고 팔면 1억 5천은 나올 거야. 거기서 1억만 주면 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생전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25평 작은 아파트지만 저와 은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은지야, 근데 엄마는 어디서 살아? 엄마는 원룸이나 작은 데 얻어서 살면 되잖아.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론 어머님 집을 파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은지 결혼 한 번인데 좋은 곳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빨리 결정해야 해. 전세 구하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 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와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 제 전부였던 딸. 하지만 딸은 제 집을 팔아서라도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봤어? 집 팔 거지? 은지야, 엄마가 아직. 엄마, 빨리 결정해야 한다니까. 좋은 매물 다 나가.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원룸에서 혼자 살아야 할까요? 고민하던 중 식당 단골 손님인 박 사장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미숙 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60대 중반의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 결혼 도와주는 건 좋지만 본인 집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딸 결혼인데. 미숙 씨, 딸이 효녀면 엄마한테 그런 요구 안 해요. 박 사장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 노후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좋은 집 얻겠다고 엄마 집 팔라는 게 말이 돼요? 미숙 씨, 거절하세요.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요구할 거예요. 박 사장님의 조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생각해 봤는데. 응, 엄마. 집 팔기로 한 거지?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엄마가 이 집은 못 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지야, 이 집은 너희 아빠가 마련해준.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거죠? 아빠 유산이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지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편하게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저는 좁은 데서 신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은지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집을 팔면 엄마는 뭐요?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작은 데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나이? 엄마 지금 60 넘었지만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식당도 하시고 혼자 잘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새 인생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난 30년간 엄마 말 잘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했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면 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뭔가 부탁하는 건데, 이것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됐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는 저보다 그 집이 더 중요하시니까. 은지야,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실망했어요. 진짜 실망했어요.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시면 저도 제 방법으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엄마, 제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뭔가 찝찝했지만 저는 이해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은지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잘 지내니? 응,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딸은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엄마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읽은 표시만 떴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은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결혼 준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어느 날 은지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지 씨 좀 바꿔주세요. 은지 씨요? 잠시만요. 잠시 후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회사로 전화해요? 은지야, 너 전화를 안 받아서.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은지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은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63번째 생일. 매년 은지가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의 결혼을 도와주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식당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딸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은지 결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4개월째,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지 결혼식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청첩장도 받지 못했고 준비 과정도 전혀 모르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 남자친구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저 은지 엄마인데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 은지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청첩장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은지 씨가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은지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지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준호 씨도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5개월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 알아. 내가 집에 있는 거. 제발 문 좀 열어.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은지가 피곤한 얼굴로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은지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은지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청첩장은? 엄마, 지금 시간 없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은지야, 엄마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6개월째 9월이 되었습니다. 은지 결혼식이 있어야 할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첩장도 받지 못했고 결혼식 날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 제발 연락 좀 해줘. 엄마가 너무 걱정돼.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 안 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은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준호 씨랑 무슨 일 있어?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 혼자 살 거예요. 은지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은지야.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2억 줄 수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도 안 한다면서 왜 돈이? 엄마가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2억 없으면 연락 끊을게요. 은지야, 제발. 안녕히 계세요, 엄마. 그 후로 은지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지도 않고 SNS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7개월째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악몽만 꿨습니다. 은지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돼요. 은지가 혼자 뭘 하고 있을지. 미숙 씨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딸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째 겨울이 왔습니다. 추석도 지나갔고 은지 생일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은지 원룸 앞을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도 퇴사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은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성인이고 본인 의지로 연락을 끊은 거면 실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딸이 따님 핸드폰도 사용 중이고 범죄 연루 의심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 제 전부였던 딸,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9개월째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고 설날에도 혼자였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딸은 명절에도 안 왔어요? 네.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10개월째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은지와 연락이 끊긴 지 10개월.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은지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박은지 엄마 되세요? 네, 맞아요. 은지 친구세요? 네, 저 은지 대학 동기 수진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지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 어머님, 은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뭐가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병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어디 아파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머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디 있는데요? 수진이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이요? 네, 요즘 거기서 지내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여기서 지내고 있다니.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겠다던 은지가 왜 이런 곳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307호. 수진이가 알려준 방 번호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은지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또 문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아니면 그냥 가주세요. 은지야. 엄마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은지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은지야, 엄마 좀 들어가도 돼? 은지가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좁은 침대. 창문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은지야, 여기서 지내는 거야? 응. 왜 이런 데서 지내? 은지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은지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말해줘.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궁금하세요? 그래, 엄마가 정말 궁금해. 무슨 일이야? 은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안 해요. 그건 수진이한테 들었어. 근데 왜? 준호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한테 2억 달라고 했던 거 사실 준호 오빠 빚이었어요. 빚? 준호 오빠가 주식 투자하다가 2억 날렸대요. 그걸 메우려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은지야. 근데 엄마가 돈 안 준다니까 준호 오빠가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돈 있는 여자한테.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회사도 잘렸어요. 왜?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준호 오빠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퇴사당했어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그때 집 팔지 말라고 한 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화만 냈어요. 엄마한테 연락도 끊고 저는 은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 제 품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딸.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수진이가 전화했어. 아, 수진이가.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그런데 수진이가 병원 다닌다고 했는데 어디 아파?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지야, 엄마한테 말해줘. 어디 아파? 엄마.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암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위암이요. 3기래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6개월 전? 그때가 은지가 연락을 끊었던 시기였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2억 없다고 하셨을 때 화가 났었어요. 사실 제가 2억이 필요했던 건 준호 오빠 때문이 아니라 은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치료비 때문이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데 2억 정도 든대요. 건강보험 안 되는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은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거절하시니까 저는 엄마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지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치료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은지는 제게 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은지야,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자금이라고 하면 엄마가 집 팔아서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하시니까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뭐든지 했을 거야.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저는 은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늦었어요. 뭐가 늦어? 아직 3기잖아. 치료하면 되잖아. 엄마, 저 이제 돈도 없어요. 회사도 잘렸고 저축한 돈도 다 써버렸어요. 치료비도 못 내서 병원도 못 다니고 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은지야,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집 팔게. 가게도 팔게.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은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언제쯤 내놓으실 건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렸습니다. 미숙 씨, 정말 다 정리할 거예요? 네, 은지 치료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미숙 씨 노후는요? 노후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은지가 먼저예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억에 내놓았는데 2억 8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전세 끼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식당도 권리금 포함해서 8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은지 치료비로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엄마 집이랑 가게까지. 괜찮아, 은지야. 엄마는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은지는 지금 치료가 제일 중요해. 저는 은지를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네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으셔서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해요. 네, 선생님.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입원하세요. 은지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6시간이 6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제가 엄마입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많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 후 은지는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은지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아파요. 알아, 은지야.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은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1차 항암. 은지는 약을 맞고 심하게 구토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은지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 머리. 괜찮아, 은지야. 나중에 다시 자라. 저는 은지의 머리를 짧게 잘라주었습니다. 2차 항암. 은지의 몸무게가 10kg나 빠졌습니다. 엄마, 밥이 안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은지야. 힘내야지. 저는 죽을 쑤어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3차 항암. 은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은지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랑 약속해. 끝까지 싸우자. 엄마. 엄마도 집이랑 가게 다 팔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 끝까지 해보자. 응?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차, 5차, 6차 항암. 6개월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 근처 쪽방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은지를 간병했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2억이 넘는 돈이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CT 찍어보니까 종양이 많이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네, 다만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항암은 2차례만 더 받으시면 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지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은지 꼭 나을 거야. 어느 날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죠? 아니야, 은지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못했어요. 결혼 자금 달라고 엄마 집 팔라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치료비였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해요. 엄마가 거절하시니까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연락도 끊고 혼자 죽으려고 했어요. 은지야. 근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절 찾아왔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저 같은 나쁜 딸을 위해서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8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은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3개월마다 검진받으러 오셔야 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퇴원하는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글쎄, 엄마도 아직. 저는 집도 가게도 없었습니다. 쪽방에서 지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괜찮아, 은지야. 엄마가 뭐든지 해결할 거야. 우리는 제가 지내던 쪽방으로 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은지가 전에 살던 고시원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응, 당분간. 엄마. 은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우리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좁은 방에서 둘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돈 벌게요. 아니야, 은지야. 넌 아직 쉬어야 해.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일하고 싶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놔둘 수 없어요. 은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은지가 퇴원한 지 한 달 후, 은지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부터 출근해요. 은지야, 몸은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선생님도 가벼운 일은 해도 된대요. 그래, 무리하지 마. 은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팁 받았어요. 여기요. 은지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은지야, 내가 쓰렴. 아니에요, 엄마. 엄마 드릴래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은지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청소했습니다. 63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은지와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쪽방에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라면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은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첫 검진 날이었습니다. 환자분, 완전관의 상태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아주 잘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네,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완치 판정받을 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은지야. 내가 잘 이겨낸 거야. 병원을 나오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좀 모았어요. 얼마나? 300만 원이요. 세상에, 은지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카페 월급이랑 팁이랑 모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은지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로 우리 작은 집이라도 얻어요. 은지야. 엄마랑 저 이렇게 좁은 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요. 은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은지. 우리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우리 집이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사 온 날 은지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엄마, 집들이 라면이에요. 하, 우리 은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한테 배웠죠. 우리는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은지야.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 엄마 일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야, 은지야. 엄마도 일할 수 있어. 엄마 나이가 어떤데요? 이제 쉬세요. 에이, 엄마 아직 팔팔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지 말대로 저는 일을 줄였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고 은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니까 밥이 차려져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 엄마가 매일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어느 날 은지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제 남자친구 민준이에요. 28세 청년이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다가 은지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저는 민준 씨를 관찰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은지를 대하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지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은지 건강 상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은지 씨가 다 말해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어머님. 사랑하니까요. 민준 씨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은지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지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와 민준 씨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할래요. 그래, 축하해. 엄마, 이번엔 큰 결혼식 안 할 거예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신혼집도 작은 전세로 구할 거예요. 민준 오빠가 저축한 돈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엄마한테는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아요. 2억 달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아, 은지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반성해요. 엄마 집까지 팔라고 했었는데.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내 덕분에 엄마도 많이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걸. 엄마, 은지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서 예전보다 더 예뻤습니다. 엄마, 제가 예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은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랑 신부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준 씨도 대답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지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은지야. 내가 잘 이겨낸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은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은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은지가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와 민준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주말마다 찾아왔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은지야. 엄마, 이거 반찬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 우리 은지가 요리를 다 하고 엄마한테 배웠죠. 은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은지와 민준 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래, 좋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야지.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은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함께 살게. 정말요? 엄마. 은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5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방이 2개였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고맙다, 민준아. 저는 제 방이 생긴 게 기뻤습니다. 은지와 민준 씨는 저를 정말 잘 대해줬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거죠? 매일 아침 함께 식사했고, 저녁에도 함께 TV를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신이요? 정말? 네, 엄마. 8주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은지가. 엄마, 괜찮을까요? 제가 암 환자였는데. 괜찮아, 은지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 완치 판정받은 지 2년이 넘었으니까 임신해도 괜찮대요. 다만 관리를 잘해야 한대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 마. 저는 은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암을 이겨낸 딸이 이제 엄마가 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은지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은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은지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새로 만들어 봤어. 엄마 고마워요. 저는 매일 은지를 돌봤습니다. 민준 씨도 퇴근하면 은지를 챙겼습니다. 여보, 괜찮아? 오늘은 좀 어때? 오빠, 오늘은 좀 나아. 다행이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우리 아기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 민준 씨가 은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엄마, 태동이 느껴져요. 정말? 엄마도 만져봐도 돼? 그럼요, 엄마. 저는 은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통통.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은지야.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은지야.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 엄마, 은지야, 넌 강한 아이야. 암도 이겨냈잖아. 출산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출산일. 은지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알아, 은지야.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저는 은지 곁을 지켰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엄마. 은지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은지야. 내가 잘 이겨낸 거야. 우리는 아기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희망이로 지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 희망이로 할래요. 희망이? 네, 엄마가 저한테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 희망을 이어가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우리 희망이.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희망이를 돌봤습니다. 희망아, 할머니가 왔어. 아. 희망이가 제게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은지의 암 투병, 제 집과 가게 정리, 그리고 희망.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준아. 너희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은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우리 은지 잘 부탁해. 네,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옛날 집 구경 가요. 옛날 집? 네, 엄마가 저 키우시던 그 아파트요. 왜? 그냥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제가 팔았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25평 아파트. 은지가 자랐던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제가 자랐죠? 그래, 내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던 집이야. 엄마, 미안해요. 뭐가? 이 집 팔라고 했었잖아요. 엄마 노후 생각도 안 하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은지가 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내 덕분에 엄마도 많이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걸. 엄마, 은지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게 엄마한테는 25평 아파트보다 더 소중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희망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작게 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희망아, 축하해. 할머니가 용돈 줄게. 저는 희망이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손주돌인데.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큰 눈. 은지를 닮아서 예뻤습니다. 할미, 할미. 희망이가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리 희망이가 할머니라고 하네. 엄마, 희망이가 엄마 엄청 좋아해요. 그래. 할미도 희망이 엄청 좋아해. 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준호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호. 은지의 전 약혼자였습니다. 은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오빠, 왜 왔어요? 은지야, 미안해.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빠, 지금은 안 돼요. 돌잔치 중이에요. 알아, 미안해. 근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민준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가족 행사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돌아서려다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내가 암이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돈 때문에 너를. 오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잊었어요. 은지가 민준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행복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정말 축하해.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준 씨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어. 은지야, 힘들면 말해. 아니야, 오빠. 정말 괜찮아. 은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날 밤 은지와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오늘 준호 씨 보고 많이 놀랐지? 응, 엄마. 솔직히 놀랐어. 그 사람이 사과하러 온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아. 은지야, 용서했어? 은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에요. 은지의 눈빛이 담담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제가 그때 준호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글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집 안 팔아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랬어? 응, 엄마가 거절해 주셨으니까 제가 민준 오빠를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희망이도 만날 수 있었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니야, 은지야.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옛날 식당 가봐요. 옛날 식당? 네, 엄마가 하시던 김치찌개 식당이요. 왜? 그냥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제가 팔았던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행복 김치찌개. 엄마, 새 주인이 식당 계속하나 봐요. 그런가 보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반겼습니다. 여기, 김미숙 사장님 아니세요? 여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이 식당 인수한 박영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박영희 씨. 저도 기억났습니다. 제게 식당을 인수한 분이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식당 잘 운영하시나 봐요? 네, 덕분에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요? 식당 인수할 때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셨잖아요. 덕분에 제가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요. 영희 씨가 주방으로 가더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때 권리금이요. 사장님이 너무 싸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 잘 돼서 좀 모았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사장님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영희 씨.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레시피도 물려받았잖아요. 영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씨. 우리는 영희 씨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엄마, 이 맛 엄마 김치찌개 맛이에요. 그렇지? 영희 씨가 잘 만드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식당 팔 때도 상대방 생각해서 싸게 팔고, 그래서 지금 그분도 엄마한테 보답하고, 엄마가 베푼 게 돌아온 거예요. 은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특별해요. 은지가 제 팔을 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2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는 새 돌이 되었습니다. 할미, 할미. 희망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희망이. 할미 왔어. 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미, 오늘 유치원 갔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희망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녁 준비 중이에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은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5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갔다 왔어요. 그래. 결과는 완전히 깨끗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와도 된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은지 완전히 나은 거네. 응,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은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승진했어요. 이번에 부장으로요. 어머,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은지도 좋은 소식 있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카페 점장 됐어요. 정말? 축하해, 은지야. 응, 사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요.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래, 좋네. 35평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어머님 방도 따로 드리고 희망이 방도 따로 주려고요. 어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우리 은지. 한 달 후,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5평 아파트. 제 방은 남향으로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고맙다, 민준아. 저는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은지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꽃이네. 응, 난초예요. 엄마가 예전에 난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다, 은지야.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엄마가 저를 살려주신 지 정확히 5년 되는 날이에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은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은지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께, 엄마, 5년 전 오늘 엄마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집을 팔고 가게를 팔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도 끊고 혼자 고시원에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고 모든 것을 바쳐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민준 오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희망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딸 은지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은지야.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저는 은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아니야, 은지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희망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미, 왜 울어? 아니야, 희망아. 기뻐서 우는 거야. 희망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희망이도 엄마랑 할미 사랑해.
우리는 셋이서 안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케이크 샀어요. 어머, 고맙다. 케이크에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제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은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우리 은지 행복하게 해줘서 엄마가 고맙지.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희망이가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후,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5년 전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고 좋은 사위가 있고 귀여운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전에 일하던 식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미숙 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그때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조언? 딸한테 거절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때. 박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미숙 씨, 결과적으로 잘 됐네요. 네,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은지가 정말 필요했던 게 뭔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숙 씨. 잘 깨달으셨네요. 은지가 결혼 자금 달라고 했을 때 만약 제가 무조건 집을 팔았다면 은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고 저도 은지가 암 환자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랬다면 은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애노라고 말하는 용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정말 훌륭하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가게도 노후 자금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필요한 곳에 쓴 거였습니다. 딸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딸의 건강과 행복, 사랑하는 가족, 함께하는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은지야. 엄마, 오늘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 고맙다.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 은지, 희망이, 그리고 저. 넷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할미야. 희망이가 제게 반찬을 떠먹여줬습니다. 어머, 고맙다 우리 희망이. 할미 많이 먹어. 희망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은지도 민준 씨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좁은 쪽방에서 잠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넓은 방, 편안한 침대, 옆방에는 은지 가족이 자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완성됐습니다. 63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68세에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지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사랑해, 우리 딸.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잘 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할 겁니다. 68세 김미숙.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할머니와 은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애노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큰 집, 많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